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로 꼽히는 F-35가 최근 엄청난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F-35가 비행 중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지는 돌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값비싼 몸값과 달리 가성비가 최악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이름값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KF-21이 F-35의 대안이 될 거란 관측이 벌써 제기되면서 급부상하고 있다는데 전투기 시장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국 록히드 마틴의 최첨단 전투기인 F-35B가 미 본토 상공에서 비행 도중 실종되면서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스텔스 전투기가 별안간 사라져 파악이 안 되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AFP 통신에 따르면 지난 18일 F-35B 한 대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비행 도중 사라졌으며 해당 전투기의 조종사는 비상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병대는 사고 당시 전투기가 자동 조종 모드로 비행 중이었고 조종사가 탈출한 뒤에도 한동안 계속 비행하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막기 위해 탑재한 자동 조종 기능 때문에 조종사가 비상 탈출한 뒤에도 곧장 추락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전투기는 스텔스 기능 때문에 미 당국이 SNS를 통해 목격담을 찾을 정도로 행방을 쫓는 일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튿날 잔해 일부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1,000억 원에 달하는 첨단 전투기가 하루 동안 행방불명된 데에 대해 의문을 자아냈는데요. 실제로 전투기 조종사의 SNS 계정에는 안전에 안도감을 표현하면서도 전투기를 찾으면 보상금 주냐? 어떻게 전투기를 잃어버리나? 세금 낭비다. 만우절 거짓말인가? F-35가 숨바꼭질 챔피언이 될 것이다 등의 비판과 조롱이 담긴 댓글이 달렸습니다. 사실 F-35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제트기 중 하나로 최근 몇 년간 미 의원들이 F-35와 관련된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비판할 정도로 돈 먹는 하마였기에 납득이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이번 사건을 통해 미군 내부에서조차 스텔스 전투기를 정확히 추적할 수 없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 한번 스텔스기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산 전투기 KF-21도 스텔스 기술이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등 향후 블록3 모델부터 F-35처럼 완전한 5세대 스텔스기로 변신할 예정인데요. 현재 KF-21은 외형은 F-21을 닮은 스텔스 형상이지만 내부 무장창 등 본격적 스텔스 능력은 없어 절반의 스텔스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군 당국과 카이는 2040년대까지 단계적으로 KF-21 유무인 복합 전투비행 체계 능력을 확보하고 2041년 이후엔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내 스텔스 기술권위자인 연세대 조영희 교수가 KF-21의 복합 스텔스 기술에 대해 언급하는 등 한국의 스텔스 독자 기술 능력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음을 밝혔습니다. 사실 스텔스 기술은 수출 제한 품목에 포함된 첨단 국방 기술이기 때문에 자체 연구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영희 교수에 따르면 이번에 한국이 개발한 복합 스텔스 기술은 차세대 항공기가 시각, 레이더, 적외선을 동시에 회피해 탐지기의 추적을 벗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기존 스텔스기의 시각 위장을 유지하면서도 레이더파를 흡수하고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적외선 신호를 저감하는 방식인데 생존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거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텔스 기술의 기초 성능 검증을 넘어 초음속 비행이나 세정 공정으로 인한 표면 상마 등 극한 상황에도 견딜 수 있는 표면 처리 기반 기술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번에 조 교수팀이 개발한 복합 스텔스 기술은 추후 KF-21에 적용될 예정으로 이렇듯 KF-21은 한층 더 강력한 전투기로 거듭나게 될 전망인데요. 반면에 KF-21과는 달리 최근 불거졌던 F-35 실종 이슈와 함께 끊임없이 나왔던 이슈가 F-35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F-35 유지비가 비싸서 가동률이 낮다는 고질적인 문제로 조만간 전투기 시장에서 F-35가 지고 KF-21이 뜰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대당 2,100억 원에 이르는 F-35 스텔스 전투기가 임무를 받은 뒤 절반 가까이 작전에 투입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는 등 돈값을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실제 출격할 수 있는 시간이 절반을 조금 웃돈다는 건데 미국의 주요한 공전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F-35 전투기의 비효율성이 최근 들어 더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미 의회사나 정부회계국 GAO는 보고서를 통해 F-35 전투기의 저조한 임무 가능률을 작정하고 문제 삼았습니다. 임무 가능률이란 임무를 받은 뒤 실제 작전이 가능했던 비율로 GAO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F-35의 임무 가능률은 고작 55%에 그치며 미 국방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85에서 90%에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GAO의 이번 보고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해병대 소속 F-35가 추락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공개돼 논란을 더욱더 증폭시켰는데요.
가뜩이나 록히드 마틴의 F-35는 미 전술항 공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할 전망인데 최근 예상치 못한 사고와 더불어 전투기가 제 몫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문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미 공군, 해군, 해병대에 다양한 형태의 F-35 450대가 배치돼 있는데 미 국방부는 2040년대 중반까지 약 2,000대를 추가로 구입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듯 F-35 도입을 위해 미 국방부는 유지보수 비용 1,740조 원을 포함해 총 2,30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초대형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GAO가 미국의 주력 전투기를 교체하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F-35 사업이 부실투성이일 수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낸 건데요. 실제로 GAO는 주력 전투기가 F-35로 교체된다는 건 작전 시간이 늘어난다는 뜻이지만 유지보수 문제가 F-35의 출격 태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GAO는 F-35가 기진의 정비 또 후송대 전문적인 정비를 받는 창정비 모두에서 품질이 형편없다고 비판했습니다. GAO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F-35 유지보수 설비 능력은 계획보다 수년 뒤처져 있으며 이 때문에 정비가 지연되고 작전 수행 능력인 임무 가능률도 10%포인트 더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아울러 GAO는 국방부가 정비를 하청에 맡기면서 정비 기능 유지를 위한 의사결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F-35 부품이 부족한 데다 정비 인력 훈련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지원 장비 부족, 정비에 필요한 기술 데이터 결여 문제점도 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2,100억 원짜리 F-35 스텔스 전투기가 반쪽짜리 임무를 수행하며 돈만 축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F-35가 미국에서조차 제대로 운용하기 힘든 전투기라는 점이 알려지자 F-35의 대안으로 KF-21이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부각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의 군사 전문지는 KF-21은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 만든 F-35보다 저렴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이미 한국이 지니고 있는 뛰어난 방산기술 개발저력은 카이가 KF-21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초도 비행을 성공시키기까지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KF-21 블록3 파생형을 개발하고 있는 중으로 F-35를 아예 넘볼 작정입니다. 실제로 KF-21 블록3는 5세대 전투기의 표준적 사양을 갖추게 되는데 우수한 스텔스 성능과 더불어 합동작전 능력뿐 아니라 넉넉한 용량의 내부 무장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동체를 키우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이 검토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이유로 벌써부터 KF-21 블록3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나 그에 근접한 능력을 지닌 전투기를 운용하길 원하는 많은 국가들의 대안으로 떠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재정적 여력이 없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꿈만 꿔야 하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나 동유럽 국가들에게 F-35를 대신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전 세계 방산업계 내 분위기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F-35를 비싸게 도입할 바엔 조금 더 기다려 제대로 된 스텔스 전투기 KF-21을 구매하겠다고 하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외신에서도 FA-50에 이어 세계 전투기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칠 전투기는 KF-21이라는 분석 기사가 나올 정도로 부쩍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더구나 과거 FA-50과 KF-21에 대해 질투 어린 시선을 보내며 꼬투리를 잡았던 인도 매체 유리사안 타임즈에서 이런 내용의 보도가 나오자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유리사안 타임즈는 한국은 FA-50을 통해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며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며 최근 말레이시아, 폴란드가 한국산 전투기의 거물급 고객으로 떠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FA-50 인기와 평가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KF-21로 또 한 번 행복한 비명을 지를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최근 KF-21이 세미 스텔스 전투기로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KF-21은 해외 전투기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나 최근 UAE가 KF-21에 급 관심을 보이면서 성공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FA-50을 인도받은 폴란드에서는 엄청난 만족감을 드러내며 KF-21에 대해서도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앞서 폴란드에서 열린 국제방위산업 전시회 MSPO에서도 KF-21의 확장성과 우수성을 높이 평가하고 차기 전투기로 선정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폴란드 공군의 FA-50GF가 체코 오스트라바에서 열리는 나토 데이즈 2023에 참가해 나토 공식 훈련에 투입되는 등 한국 산항 공기의 우수성을 유럽 전역에 알리는 교두보가 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KF-21은 FA-50과 운용 호환성과 기종 전환이 용이해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내 방산업계에서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KF-21이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난다면 지금보다 더한 숱한 러브콜이 빗발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